제가 사실은 지질학과 출신이거든요. 예.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데 이거는 인정하시죠? 그 부분도 저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이동건입니다. 저는 전공을 지구물리학으로 했고요.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진화론인데 사실 가설인데 이것이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갖고 있고, 얼마 전에 뭐 안창호 위원장 이번에 후보자로 올라왔을 때에도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걸로 인식을 하고 전제를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도 하나 있고,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왜 그렇게밖에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번에도 안창호 후보자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창조론, 창조신앙에 대한 것도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다, 맞다라고 인정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하시지 않으셨지만, 마찬가지로 진화론 역시도 믿음의 영역이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도적으로 잘 말씀하셨다라고 보는데,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치우쳤다라고 생각하고 목사냐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밖에 될 수 없나?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자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진화론을 증거를 확인을 한 적이 있냐, 그게 문제죠. 야, 생명은 그러면 저절로 생길 수 있어 라고 시작을 해서 생명의 기원을 거기서 뒀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봐야죠. 실험적으로 해보든지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생명이 생기는 걸 본 적도 없고 만들어진 적도 없어요. 그러면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할 수 없을 때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걸리니까 라고 합니다. 결국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이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우리가 실험 가능하고 증명이 가능하고 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종류의 엄밀한 실험적인 과학이 있고, 어떤 과학은 과학적 도구와 수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한 과학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뢰성은 다른 거죠. 네, 우리가 엄밀하게 해서 기계를 만들어내고 로봇을 만들어내고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영역의 과학과, 우리 얼마 전까지 지구의 땅은 안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과학자들의 과학이에요. 그들은 대륙과 대륙 사이엔 육교가 이어져 있었다고 믿었어요. 대륙이 이동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가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게 주류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이거든요. 주류의 전공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게 이러한 이론으로 확립이 되어 있는데, 아니 땅이 어떻게 움직여, 그걸 움직이는 힘이 어딨어 라는 식으로 무시를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얘기가 맞아진 거예요. 그런 얘기가 대륙이동설 판구조론으로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운데서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걸 모든 과학자들이 믿고 있다고 쳐요. 그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조롱받고 비웃음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을 땐 어느 게 사실일지 모르는 거죠. 과학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그런 불확실한 영역의 과학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탄소 연대 측정? 그것을 근거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몇십만 년 걸린 게 맞다, 뭐 이거 몇백만 년 걸린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신뢰성도 우리가 완전히 가지기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탄소 연대 측정은 사실 탄소, 유기물 속에 탄소를 재기 때문에 탄소의 반감기는 한 5,000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의 한 10배 정도 되는 5만 년 정도의 범위를 재고, 대부분이 이제 유기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고고학적인 연대에 많이 쓰여요. 이제 지구 나이 수십억 년 얘기할 때는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중에서 광물에서 나오는 우라늄 납이라든지 이런 쪽을 쓰거든요. 연대가 되게 길게 나오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원자와 자원자라고 하는 요거의 비율을 재는 거예요. 원래 10개가 있었는데 지금 5개, 절반 정도가 납으로 바뀌었어요. 요만큼이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거든요. 우라늄 238이
납으로 이렇게 바뀌는 요 반감기가 45억 년이라고 한다면 45억 년 됐겠구나. 요걸 가지고 그럼 요 반감기를 계산하는 방식은 이제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럼 우리 광물에서 납이 50개, 우라늄이 50개 있을 때 이거는 반감기가 한 번 된 45억 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납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심지어는 방사성 붕괴율이 속도가 변화되는 조건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 광물 속에서 납이나 우라늄의 유입과 유출이 없었을까. 이게 닫힌 게 문제라는 게 있고 초기값 문제라는 게 있고 요 세 가지에 대한 가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안정 상태에서는 뭐 붕괴율이 변하거나 이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최근 연구 가운데서 어떤 데는 방사선 붕괴가 뭐 10,000배가 빨라지는 뭐 온도 압력 조건이 특수할 때 뭐 그런 게 있었다든지 뭐 이런 연구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 네, 처음부터 없었냐? 붕괴율은 항상 일정한가? 세 번째, 유입과 유출이 없는 조건인가? 이게 다 만족하는 가운데서는 요 모원자와 자원자의 요 개수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요 가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요건 단지 원소의 비율일 뿐이죠. 그러니까 닫힌 개념에서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을 때만 45억 년이라는 것이지,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라는 것이지, 그런 조건들이 사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연도가 쭉쭉쭉쭉 이제 줄잖아요. 아까 뭐 10,000배가 만약에 진짜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공이 벌써 몇 개예요. 공이 4개가 잘려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사람들이 지구 나이가 정말 45억 년이다. 뭐 50억 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람들은 고정되어 있는 개념이고 너무나 간편하고 쉽게 해석을 해버릴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고정관념으로 딱 갇혀져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정보는 다 이상한 거야.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그 외에 그 진화론과 반대되거나 진화론에서 조금 벗어난 것은 다 약간 과학적이지 않고 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과학을 더 깊이 할수록 조심스러워지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 같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주를 정복한 생각이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많이 이걸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판구조론으로 이제 우리의 지구의 모델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구가 멘틀, 핵 이렇게 돼 있다고 보는데 핵이라는 게 가장 안에 있고 이 핵은 이제 내핵과 외핵으로 돼 있다고 보고 여기 이제 멘틀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밖에 이제 지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요 구조는 사실 지진파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지진파의 특성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구 내부를 우리가 직접 들여다본 적은 당연히 없겠죠. 아직 그죠?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사람은 CT, MRI 찍으니까 단면이 쫙 보여서 이런 기술로 지구를 다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구는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거는 우리가 샘플을 딱 얻어가지고 이게 어떤 구성을 갖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멘틀은 이렇게 확인해 본 적이 있을까요? 멘틀도 어렵지 않을까요? 아직 없어요. 그렇죠. 인류가 가장 깊게 땅을 파서 샘플을 얻어내 본 게 한 24km 정도까지 뚫어봤대요. 24km도 사실 굉장히 상당한 거긴 한데요. 근데 대륙 지각 안에 있죠. 네, 그렇죠. 우리가 대륙이라고 하는 지각 안에 있고 이 24km를 뚫기 위해서 24년이 걸렸습니다. 이걸 뚫어갈 때는 이 시추공이 암석을 돌려서 깠거든요. 그럼 이 앞쪽에 비트는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도 마찰과 열 때문에 금방 갈려서 없어지고 이 시추 로드도 암석과 계속 마찰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돌아요. 그걸 하는 게 과거에 이제 구소련에서 엄청난 돈과 비용을 들여서 했었는데 결국은 24년 동안 한 24km를 뚫고는 지하의 지열과 압력 그걸 이제 극복을 못하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 지구 속도 잘 몰라요. 멘틀 모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간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모델이지 외핵과 내핵이 도대체 뭘로 돼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최대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모델을 아직 갖고 있을 뿐이에요. 나중에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멀리 있는 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지 빛으로 정보를 알 뿐이에요. 전자기파. 그렇잖아요. 우리 직접 가지를 못하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빛과 전자기파를 최대한 분석을 해서 뭐 분광기법도 쓰고 뭐 하고 하면서 하지만 이 땅에서 샘플로 얻을 수 있는 직접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지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데 외부에 있는 별과 행성에 대해서는 우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모르는 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실하게 아는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 지구에 살잖아요. 이 지구에 사는 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지구가 요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오존이 약간만 줄어들어도 자외선 때문에 뭐 얼마나 큰 피해가 날지 막 걱정하죠. 지구에는 대기가 있고요. 성층권이 있고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 이 속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동물이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거대한 자석으로 돼 있는 자석이거든요. 이 지구에 이 자기장이 없으면요, 이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요. 그럼 이 지구의 자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도 미스테리해요. 근데 이 자석이라는 게 과학자들이 밝힌 건 뭐냐면 몇 개의 위성을 띄워서 궤도에서 자기장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거 보면 태양과 우주로부터 오는 많은 우주 방사선들 이걸 자기장에 막아줘요. 근데 태양에서는 가끔씩 큰 플레어 같은 게 하면서 방사선이 확 지금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이 몰려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자기장이요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해서 자기 밀도를 높이잖아요. 그렇게 막아내요. 우리가 이렇게 넉넉고 살고 있는 동안 지구 밖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식물 하나를 저기 화성에다 기지를 지어가지고 심어놓으면 잘 살지 않을까? 그러면 막 농원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 있는 식물은요, 대기 속에 있는 질소로부터 비가 내리면 그 질소 비료처럼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얘네들의 주변에는 미생물들이 생존을 도와줘요. 그리고 이 비는 하늘에서부터 수증기가 응축돼서 내리면 이 식물로 흡수되죠. 근데 이 비는 우리 지구 전체에서 순환 구조를 가지죠. 비가 내려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다로 가고 증발돼서 다시 대기로 공급되면서 순환되면서 계속 유지되죠.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살잖아요. 대기가 없어져도 못 살죠. 오존층이 없어져도 못 산다며. 심지어 자기장이 없어도 못 살아요. 우리가 이 사는 가운데서 생존을 돕는 것들이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 이 거리 있죠? 5%만 바뀌면 얼어 죽거나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정교한 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학 속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그리고 이 환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는 정말 엄청난 기적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과학, 지질학도 해석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증명되지 않은, 그러니까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렇게 해야지만 증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인 거고, 그래서 진화론의 안경을 끼고 바라봤을 때는 이거 진화의 증거다 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창조신앙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이건 창조의 증거다 라고 바라볼 수 없는 거라는 게 저번에 이제 제가 들었던 건데, 이 해석의 영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저는 권위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질학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지사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연결돼 있어요. 지사학이요? 네,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고고학과 역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고고학은 일단은 뭐 증거를 캐내는 작업인 것 같고, 역사는 어떤 기록물 맞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기록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게 사학이죠. 근데 고고학은 기록이 없던 시절이니까 유물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지사학은 지층과 돌을 보면서
지구의 역사를 추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기본 가설을 기반으로 우리가 역사를 따져봅니다. 그런 걸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아마 친구들이 많이 배울 텐데 지충 누중의 법칙, 동일 과정설, 뭐 이렇게 관입의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딱 잡아요. 근데 창조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동일 과정설이라는 것, 사실은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질학적인 변화가 과거에도 그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 맞아요. 그거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과거에는 엄청난 규모의 격변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생각이 들어간 게 격변설이고, 그게 들어왔을 때는 지금의 아주 느린 속도의 점진적인 변화보다 대규모의 큰 변화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이 변화가 그대로 변화율이 일정하다면 우리가 지층이 2km짜리면 이거는 지금 속도로 봤을 때는 1억 년? 2억 년 됐겠다 하는 게 일리가 있지만, 중간에 어떤 대규모 격변이 있어서 산사태로 흙을 이만큼 쌓았어. 그러면 격변 때문에 한꺼번에 바뀐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사학, 지구의 역사를 되짚어가는 그 방법론에 가설이 있는데 그 가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석이란 건 그걸 기반으로 하거든요. 해석의 기준. 그러다 보니까 지질학은 사실은 우리가 과학에서는 과학계의 인문학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역사, 인문학의 도구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도구를 바라보면서 지구 물리, 지구 화학 뭐 이런 도구를 이용하긴 하지만 결국은 이 땅을 가지고 최종 해석을 하는 거는 이거 그래서 연대는 어떻게 되고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역사의 기록으로 바꾸는 부분은 해석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질학이 전부 다 해석학이라는 게 아니라 요 과거의 역사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변천사를 말하는 부분은 해석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조차도 뭐 몇 가지 어떤 가설을 일단 두고 그걸 전제로 한 상태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인문학으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가끔씩 있잖아요. 격변론적으로는 지구의 역사를 어떻게 짧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을 때 제가 한 10시간 이상의 강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가끔씩 보면요. 길다고 믿는 사람들이 길다는 증거를 잘 몰라. 과학자의 권위에 기대서 일방적으로 배워왔고 믿으니까 너가 얘기하는 길다고 하는 증거는 이거야부터 먼저 가르쳐줘야 돼요. 그때 배워요. 근데 이거를 요렇게 해석하는 기준은 요건데 봐봐. 요 기준이 그게 아니라 다른 기준을 썼을 때 이거는 이걸로 더 나은 설명이 되지 않아? 를 해야 되니까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이군요. 정말 과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또 전공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당연히 철저한 어떤 조사와 어떤 증거에 의해서 짝짝짝짝짝 이제 증거물이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진화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설을 어떻게 보면 점을 찍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찰이나 뭐 형사들이 누군가의 어떤 범죄자를 용의자를 이렇게 놓고 일단 표적 수사라고 이제 하듯이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이 사람은 범죄자가 많을 텐데 범죄자일 텐데 그 범죄자인 증거물을 이제 표적으로 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가는 방향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걸 비록 도구는 과학을 이용하니까 과학 수사예요. 과학 수사인데 과학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의자 특정이 잘못돼서 그죠? 가끔씩 억울한 분들이 생길 수 있죠.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과학 수사지만 재현 가능한 과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험 가능한 과학이 있잖아요. 네네네. 훨씬 더 정교하죠. 네네. 근데 지구를 가지고는 또 다른 지구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럴 수 없죠. 네, 지구의 역사를 반복할 수도 없으니 완전 추론 기반이죠. 그렇네요. 네.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10월 27일 100만 대집회 홍보를 위해 포스터를 나눠드립니다. QR코드를 이용해 인쇄하시거나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면 포스터를 보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성도는 다 모이자!